남이천 부근으로도 화물차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갓길로 사고 차량 옮겨진 지금도 일죽부터 남이천 쪽 정체가 극심하고요. 이 사고 지점 이후로도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중부 1터널 사이 꽉 막혀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곤지암부터 하번천 터널 사이 통과도 부쩍 더디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가 시작되는 안성 분기점부터 서울시내 반포 쪽 진입에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 서울시내 분당소로 성남 쪽 탄천 1교 부근 1차로와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각각 고장난차 처리 중입니다. 또 한강을 따라 일산 공항 쪽 이동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꽉 막혀 있는데 강변북로가 올림픽대로보다 15분 정도 덜 걸리고 있어서 이 정체 통과에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강기정입니다. 그리고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갑자기 수고는 본인이 가장 많이 하셨잖아요. 아휴, 그러게요. 네, 요즘 힘드셨죠. 한숨 쉴 일이 많아요. 네. 요즘 연일 네. 여당의 공작 정치에 저항하느라고 그렇습니까? 들고 있죠. 윤석열 후보의 개사가 뒷수습안이 나오고 고생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개사과 얘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아이 물타기 하느라고 애를 먹었죠. 네. 물타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물 퍼가지고 타기 하느라고. 아니 물 타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그래도 보람이나 있는데 네. 곧바로 개가 등장하는 바람에 네. 욕만 2배로 먹고 네. 효과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2일 날인가 온다 그러던데 그건 막아줘야 돼요. 일부러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홍준표 후보도 그 이야기를 했던데 네. 광주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와서 오는 것은 소금에 이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도 그런 이야기하고 또 몇 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강기정 수석도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5.18도 잘못했고 12.12 쿠데타도 잘못했다라는 전제 아래 이제 자신이 그래도 이것은 잘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든가 광주 시민들을 폄훼했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죠 아마 그분을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역할을 그런데.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려는 의사도 없고 평소에 언행도 그랬거든요. 근데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강기정 수석을 필두로 한 우리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 광주 시민을 폄훼했다, 또는 호남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를 풀기도 하고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걔한테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는데 마음 어루만질 필요 아마 없고 분들이 지금 또 광주 단체에서 공격하겠다 이러니까 이것을 또 마치 자작극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자꾸 밑자락을 끄는데. 자, 광주한테 강기정. 진짜 사과하고 싶은 마음,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전두환 재판 제대로 똑바로 받아라. 그리고 5.18 관여한 거 사과해라. 이런 입장 내고 이번 전두환은 5.18 빼고는 정치 잘했다라고 하는
그 진위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오지 마시고 입장을 내면 돼요. 지금 광주에 온다는 것은 뭔가 사건을 만들어서 보수층과 이 지지층을 전혀 결집시켜보자고 아니라니까요.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주 시민들 중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뭘 아무도 원하지 오는 않아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아니 텐데. 윤석열 오는 것을. 이게 정말로 이 시점에서. 자꾸 그 정치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오는 걸 원하지 다 않는다. 그분들한테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자신의 오해도 풀어주고 위로도 하고 사과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여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민주당이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무슨 피해를 입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그건 한다는 광주를 식으로. 모욕한 건데 아니 이제 지금 그 이야기는 광주 시민들을 아니 그게 아니고 진심을 지금 또 곡해하고 있는 건데 아니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은 지금 광주에 오늘 기현이 아침에도 와서 밀가루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죠. 네. 그걸 오지 말란데. 굳이 왜 밀가루를 광주 시민들이 정말 사과하고 싶으면 광주 시민 100만 명이 넘는 광주 시민 중에서 밀가루 뒤집어 씌우려고 전두환 정치가 잘했니 못했니 설령 5.18을 빼더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5.18이 아니라 전두환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곡해했다면 오지 마시고 먼저 어떤 해명과 근데 사과를 하시고 왜 그 당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그 당에서는 왜 그렇게 이 일을 김재현 최고위원 버리려고 자꾸 자, 그랬어요. 광주에 계신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분들이 많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주에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광주 분들한테 넘기고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마스테님께서 윤석열 후보 순진합디다. 그렇게 외교하면 국제적으로 호구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호구는 뭐 그렇게 참 외교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외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외교적 수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라는 손준성 검사한테 구속영장 딱 청구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뭐 공수처가 이제 여당의 그 대선에 어떻게라도 한번 기여해 보려고 공작을 하다가 결국 뭐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뭐. 그리고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분들이냐 하면 이번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조선시대 포졸들이 와서 수사를 해도 저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포졸까지 나왔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사의 기본에서 피의자가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근거를 갖춰서 체포영장을 받아요. 네. 그럼 체포영장은요 출석하지 않으면 대부분 발부되죠.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도대체 이 수사 기록을 보니까 수사를 할 만한 근거도 없을 경우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다시 근거를 갖춰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보다 체포영장 신문도 하지 않지만 구속영장은 훨씬 요건이 까다로워요. 근데도 이게 체포영장도 안 되니까 뭔가 여당에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이것을 수사하면 윤석열도 뭐 관여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의심이라도 한번 불러일으켜 보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당연히 기각됐죠.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정말 이런 공수처는요. 정권의 앞잡이를 넘어서서 정권의 충복이 되어서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손준성 검사처럼 검찰에서 또 공수처가 경찰에서 부른데 안 간다. 그리고 비번 풀라는데 못 풀겠다. 전화기 내라는데 못 내겠다. 수사 받으라는데 안 받겠다. 이랬다가는 옛날 같은 포졸한테 맞아 죽어요. 지금 도대체 시효를 한 달 내내 김웅이 다 진술 다 했고 녹취록 포졸이 죽인단 말이야.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말 안 들었는 곤장 맞죠? 곤장 뒤지게 맞아요. 그거는 그래도 사또가 그래서 정하지 포졸까지 뭐. 아니 포졸이라면서 한 달 내내 지금 손준성을 공수처에서 부른 거 아닙니까? 수사 좀 받아라. 증거 다 있으니까. 손준성 보냄도 있고.
그러니 파트롤 하는데 한 달 내내 뭉기고 있고 윤석열 후보 되면 이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되면 이제 윤석열을 향해서 야당을 탄압한다. 야당 대선 후보를 탄압한다. 이러려고 또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시간 보내기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다가는 옛날 같은 포졸한테 권장 1000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절도 네, 알겠습니다. 천대 맞는 그 말은 또 맞네. 예? 그죠? 그 말은 맞죠. 아니 근데 포졸은 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가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오죽 근거가 없으면 체포영장이 기각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니 체포영장이야 손준성이가 나갈게 내일 모레 나갈게 하니까 봐준 거지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준성이나 빨리 좀 잡아드려요. 그것도 잡아드리지도 못하면서 뭐 자꾸 지금 당에서 협조 좀 하라 그랬어요. 당에서 무슨 손준성 검사 임명권자입니까 우리가 뭐. 아니 김웅 의원요. 김웅 의원은 계속 국감 중이라고 거기도 피하고 있어. 아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역대 검찰 출신 손준성, 김웅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동훈도 비번 안 풀어서 지금 수사가 진정이 안 되고 있어. 이 검사들이 이 검피아들 뭐 아무튼 자기들이 범인 다룰 때 쓰던 법을 그대로 배워서 도망가고 모르겠다 하고 비번 안 풀고 휴대폰 6개월마다 바꾸고 참 나 이 권장을 제대로 쳐야 되겠네 정말. 자, 광주에 대한 그 광주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주에 계신 분들의 지금 생각들이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3312님께서 광주가 북한 땅이요? 내 나라 내 조국 내 땅에 가는데 왜 오라 가라 합니까? 얘기합니다. 김성윤님 광주 시민입니다. 주변 지인들 전부 욕합니다. 오지 말라고요. 5400님 미신 사건 이후에 교회 간 거나 지금 광주 가시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481님 오세요 광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문부영국 형 성렬이 형 광주가 만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8519님 언제까지 광주 할 겁니까? 이제는 좀 넓게 보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84학번 전주 시민입니다. 광주뿐 아니시네요. 저도 84학번이에요. 이성권님 광주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광주에 일단 안 오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송정리역에 황교안 전 총리가 시민들의 분노로 우산을 쓰면서 피했던 기억 나는데 이거 지지자 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은 경선 체제. 지금 가장 뜨거운 일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자,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강기정 수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될 줄 알았더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안 돼야 될 사람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은 안 돼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네. 유승민 후보가 되면 좋겠어요.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훨씬 네. 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좀 합리성과 정책 마인드도 있고. 네. 나머지 홍준표, 윤석열 두 분은 전혀 아내가 홍깡통, 윤석열 망언 이런 기억밖에 없어서. 김재현 최고 어떻게 공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지했는데 그때 그 저한테 배웠는지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네. 배웠죠, 그럼.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는? 아직까지 그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사실 2강, 2중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3, 4등도 누가 3, 4등 할지 잘 모르겠고 1, 2등도 누가 1, 2등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중립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미세한 차이 거의 붙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2강, 2중이. 제가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하면 네. 공명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무튼 딱 붙어 있습니까? 당신 민심이? 그것까지도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최현욱 가분을 하셔야죠. 밥값 하셔야지 왜 와서 또 얘기를 안 하시는. 그래도 그것을 했다가 또 네. 엄청난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네.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고 네. 소위 국민 여론은 홍준표 후보가 미세하지만 앞서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두환 정치 그 미화 발언 이후에 또 개사과 발언 이후에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폭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세하게
경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사과 논란은 분명 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게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는 것은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결과적으로도 달리 보여질 수 있지만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노태우 씨,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는 그 선거에 영향 없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이 이제 30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장기간 투병을 하셨고 네. 우리 당에서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과 네. 어떤 정치 행위를 최근에 같이 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경선의 결과가 바뀌거나 영향을 받거나 할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재현 최고위원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도 만나고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차례로 막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팀은 어떻게 돼가는 것 같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만나고 당연히 여당 후보로서 할 수 있고 또 하겠죠. 근데 설훈 의원을 만나서 좀 네. 그분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설훈 의원은 계속 교도소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만나야지요. 이제 소위 후보 경쟁했던 후보들을 만나는 것이 이번 주 이제 일정이었고 이제 원팀 성대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만나야죠. 어쨌든 근데 설훈 의원은 생각을 바꿨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불협화음이 나거나 지지자 간의 충돌 이런 거는 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네. 방송 그만두라고 이낙연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네. 일가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것은 또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18일 20일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를 보면서 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했던 마음,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 네. 좀 우려했던 대장동 사건이 있나? 라고 우려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또 많은 언론에서 PD수첩이나 등등에서 팩트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우려가. 언론에서 소위 쉴드 쳐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는 사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네. 기괴한 웃음을 웃음소리를 내고 이래서 사실 국민들에게는 소름 끼치게 만든 부정적 효과가 클 겁니다. 국감장에서 근데 대장동에 대한 결정타는 없었어요? 국감에서 대장동에 대한 결정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 나와서 보여준 태도가 그게 결정적이죠. 근데 이제 입만 열면 사실은 이재명, 시작도 이재명, 끝도 이재명 야당이나 많은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명 책임론 이야기 하다가 지금 수도 없는 시간이 흐르고 관계자 50억 클럽 또 투기꾼들 구속 내지는 영장도 쳐주고 이런 과정에 이재명 소리는 누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김재원 최고께서 대통령 될 미래 권력한테 누가 뭐라 하겠냐 이렇게 하려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만큼 나오면 됐지 뭘. 아니죠. 지금쯤이면 정말 이재명 당시 시장에 관여됐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때 말이야 이재명 시장이 다 나를 나왔잖아 지금. 누가 합니까? 지금 사장도 쫓아내고 아니 그건 또 이제 사장 규정도 물러나는 것은 바꾸고 별도 이야기죠 또. 그러게 이제 백현동 사건도 나오고 이쯤 줄줄이 나와요, 되면 줄줄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입만 열면 이재명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입만 열면 이재명에서 이제 들통나고 당사자들이 이재명에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은 입만 열면 나오면 50억 클럽. 지금 박영수 특검이 어쨌다. 곽상도 곽상도 50억이 어쨌다. 이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자, 대장동 이슈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일단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 씨하고 이 화천대유를 설립하기 전에 이미
뇌물 관련돼서 이게 이익 분배금을 어떻게 나누겠다 이런 내용은 지금 법원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보면 되게 우습게 생각 들었는 게 네. 아니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2015년도에 공모하고 이럴 때는 땅값이 이래 오를 줄 누가 알았냐. 그래서 뭐 수익이 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수익이 이만큼 날 거니까 앞으로 50억 주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난 그것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뭐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는지 이쪽에서는 수익이 날 줄 몰라서 민간인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을 주는 규정을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곽상도 의원 잡으려고는 그때 이미 50억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재명 운운하는 건 좀 이재명 후보 운운한 건 좀 뒤로 하고 아니 50억 이재명 클럽 후보는 돈이 있잖아요. 다니는 길목을 수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곽상도.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만들어지는 갑자기 걸 집값이 만든 게 땅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처음에 이게 이제 민간업자들이 땅 수용해서 개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관 반인으로 개발하면 강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들한테 과도한 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이거 반대하는 황무성 사장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도 없애고 해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돈 나눠 먹으려고 유동규는 700억 내놓으라 그러고 지금 그 사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돈이 많으니까 또 뭐 주위에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이익을 주게 한 이유가 뭐냐. 자, 김재현 최고위원님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화천대유가 누구 건가는 딱 생각을 해보면 화천대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저 돈 중에서 100억 원이 빠져나가서 뭐 쌍방울 그룹으로 가고 거기에서 무슨 변호사비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아주 골수 당원들이 지금 고발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김만배든 정영학이든 아직도 그 주인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고 더 나가서 그분의 실체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의 충견들이 수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쯤 하지 않고 되면 있지. 정영학이든 김만배든 뭐 이런 뭐 남욱이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진술 속에서 이재명과 이렇게 유동규랑 짰다. 나와야 되니 안 나오잖아요. 유동규도 그 말 마찬가지고. 나올까 봐 겁나서 그래서 아니 구속도 안 하잖아요. 저는 배임죄로 기소도 안 원래 하고. 그 범죄를 하면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충성스러운 검사들이 지금 그래서 이 정권의 그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그래서 걸고 수사하려고 대장동을 있잖아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재명과 연관시켜 정치적으로 몰면 투기 세력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권의 검사들이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해온 걸 보면 그 검사들은 다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고 윤석열 징계 주려고 했던 검사가 지금 이 사건 수사에 지휘하고 있어요. 다 쫓겨났습니까? 다 쫓겨 지방으로 가고 뭐. 다 쫓겨났다는 것들 처음 알았네요. 아니 심지어 한 사람이 김익수 검사라고 한 사람이 수사팀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조차 수사하다가 쫓겨났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윤석열 저축은행 덮을 때 2011년 윤석열 저축은행 정말 그 애쓴다, 대출 정말. 그 2011 사건 까지가 덮을 때 박영수와 윤석열 이런 거 수사해야 돼요. 괜히 이재명 시장은 100번 양보해도 잘해보려다가 뭔가 좀 부족한 제도와 법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진짜 수사는 윤석열, 박영수 네. 뭐 이런 사람들 수사해야 돼요. 열심히 물타기 하세요. 지금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님 고생하셨잖아요. 물타기 아니라고. 3060님 일부러 계란 맞을 계획이면 얼른 오시고 맞지 않고 돌아가시려면 오기 전에 사과하고 오십시오. 광주 시민들에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3805님께서 그래도 썩은 정치인보다 윤석열이 깨끗합니다. 얘기합니다. 8166님은 홍준표 의원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알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강기정수 교수님 네, 그렇게 대비하라고 합니다. 원기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고 지친 자들